안녕하세요. 부각지TV의 임동석입니다. 248 향당편 제13장입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임금이 공자에게 뭐 물건을 내렸다든지 뭐 그랬을 때 공자가 어떻게 대처했는가, 어떻게 행동했는가라는 것을 주로 적은 겁니다. 군 사식에 필 정석이 선성지로다. 군사성에 필숙이 천지로다. 군사생에 필육지로다. 시식어군의 군제면 선반이시다. 지례 군시지하면 동수하야 가조복하고 타신이셨다. 군명서에 불사가행의로다. 君次时，必正席先尝之；君次兴，必熟而见之；君次生，必畜之。是时于君，君既先犯，即君视之，东守，加朝服脱身。君命诏，不似驾行矣。 자, 임금이 먹을 것을 내려주셨습니다. 먹을 것 내려준 것에 그럼 필정석 반드시 앉는 자리를 바르게 하고 먼저 맛을 보았다. 군사성에 임금이 비린내나는 생고기를 내리시면 반드시 익혀서 이를 자신의 조상신에게 올려 바쳤다. 군사생이면 임금이 살아있는 동물이나 가축을 내려주시면 반드시 이를 길렀다. 시식어 군에는 임금을 모시고 식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군제하시면 임금이 감사의 제를 올리면 공자가 먼저 먹었다. 질환이 생겨서 임금이 와서 보시면 병문안 오시면 동쪽으로 머리를 하고 그 위에다가 조복을 올려놓고 자기 몸 위에 조복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허리띠를 끌어다가 올려놓았다. 임금의 명령으로 부르심이 있으면은 말의 멍에를 채울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떠났다. 자, 여기도 이제 공자가 임금에게 얼마나 윗사람이니까 예를 갖췄나라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군사식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먹을 것을 내린 거죠. 그럼 반드시 자리를 발휘하고 임금이 내렸으니까 좌석을 바르게 앉은 다음에 먼저 이를 맛을 보았다. 그 맛을 보는 것은 어떤 음식을 내리셨나라는 걸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군사성이에요. 성은 비린내 성자인데요. 이거는 육류의 비린내입니다. 생선 비린내가 아니고 육류의 비린내가 나는 것을 내려준 걸 보면 생고기를 내렸다 말이죠. 생고기를 내려면 반드시 이를 익힌 다음에 익혀서 천지 이거를 자기의 조상신, 공자의 조상신에게 이제 뭐 새로운 선물이나 뭐 먹을 걸 받으면 조상신에게 먼저 바친 다음에 이걸 먹거나 뭐 사용했으니까요. 이번 군사성에 맨 처음에는 먹을 걸 내렸고 두 번째는 생고기를 내렸고 세 번째는 살아있는 동물을 내린 겁니다. 가축이라든지 뭐 하여튼 이런 걸 내렸어요. 그럼 반드시 이를 흉지했다. 언어에도 흉이라고 그러고 이건 본음이 흉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게 다 축자로 바뀌었어요. 근데 중국은 지금도 음이 이게 흉입니다. 그래서 흉이 이제 고개음화돼서 휘가 되겠죠. 그래서 축산과 그러면 중국어로는 휘창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이 바뀌었는데 중국은 음이 아직 바뀌지 않은 채로
예금을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그럼 시시거군이면 임금을 모시고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군제에 임금이 이제 식사를 할 때마다 감사의 그 제를 올립니다. 자기 조상신이 있는 뭐 작게 방 안에 만들어 놓은 사당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다 그걸 제를 하면은 먼저 맛을 봤다. 왜 먼저 먹게 되는가? 혹시 독의 유무가 있지 않은가 해서 이제 그걸 먼저 밥을 먹었다고 그럽니다. 지금 공자가 병이 났습니다. 병이 났을 때 임금이 이제 와서 찾아와서 병문안을 왔겠죠. 와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은 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이거는 동쪽으로 머리를 둔 이유는 오행 중에 동방은 목이요, 청이요, 생입니다. 오행으로는 목이고, 그 다음에 계절로는 춘이고, 그 다음에 생명의 그 저거는 맨 처음 태어나는 시기의 생입니다. 색깔로는 청이에요. 그 동쪽에는 생기가 있다. 그래서 생기를 받기 위해서 동쪽으로 머리를 일단 돌렸습니다. 그때 임금은 어떻게 하느냐? 그 북쪽으로서 남쪽을 내려다보면서 그 환자를 살피게 되었습니다. 왜? 임금은 어떤 경우에도 남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몸에다 이제 조복을 올려놨어요. 왜? 임금을 이제 그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허투루 아무 옷이나 입고 뵐 수 없다. 근데 뭐 알아서 누워 있으니까 이거를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몸 위에다 그 조복을 올려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타는 끌다는 뜻이에요. 끌다. 질질 끌다 할 때 끌다. 신은, 이게, 그, 허리띠입니다. 근데 허리띠인데 우리가 이제 지금 바지를 입게 한 허리띠는 아니고, 옛날 이제 그 경사대부들은 전부 허리띠를 떼었는데 허리띠를 굉장히 넓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몸에다 이렇게 두르는 겁니다. 이건 예대입니다. 예를 갖추기 위한 허리띠입니다. 그 허리띠도 끌어다가 그 조복에다 올려놓은 거죠. 그러면 자기는 정복을 입고 그다음에 사대부로서의 그 예도 지키기 위해서 허리띠를 갖다 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허리띠가 신자입니다. 신자, 그죠? 그래서 이 허리띠를 띤 선비가 신사입니다. 우리가 신사숙녀 그럴 때 신사란 말 쓰는데 이 신은 허리띠를 두른, 그래서 허리띠를 두른다는 건 굉장히 이 예를 갖추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그 결혼식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사모 관대를 썼죠. 그럼 여자는 사모, 비단으로 만든 그 모자를 쓰고 남자는 그 모자를 쓰고 허리띠를 둘렀어요. 이거 왜 이랬을까요? 이거는 아직 벼슬길에는 나가지 않았지만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예를 대신 빌려준다. 대신 네가 그 사대부 경제에 나간 것처럼 인정한다. 그날만은 해서 사모관대를 쓸 정도로 이 허리띠라는 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군명이 소하면 임금의 명령으로 소 불렀어요. 자, 공자 좀 궁궐로 들어오시오라고 부르면 사는 기다릴 사자입니다. 기다리지 않는다. 뭐 하길 기다린다. 가는 멍에를 매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말에다 멍에를 매고 수레를 끌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이 아깝다고 해서 얼른 먼저 떠났습니다. 그러면 멍에를 맨 수레가 얼른 빨리 따라오면 그때서야 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임금에게 이제 열심히 임금의 명령이나 임금이 뭐 내린 거라 그러면 그때마다 다 거기에 맞는 예를 갖췄다. 이런 얘기가 이제 제자들이 보고 그걸 그대로 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군사성, 군사생활 때 사자는 내릴 사자. 윗사람이 아래에 내리는 걸 사. 임금이 주는 것만 쓰나요? 그렇지. 임금이나 윗사람이. 그래서 뭐 하사품. 우리는 뭐 대통령이 옛날 주는 것도 대통령 하사품이라고 그랬습니다. 사. 여기 상대되는 말은 뭐예요? 공이죠. 사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내려주는 것이고, 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올려 바치는 거. 공. 그럼 굳이 임금이 아니라도 윗사람이 내려주는 것만 사인가요? 네, 그것도 사라고 그럴 수 있죠. 근데 되게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내려주는 걸 사라 그럽니다. 예. 심지어 성씨까지도 내렸으니까요. 예를 들면 뭐, 우리 이성계 같은 경우에, 그
통두란 같은 거를 인시성을 하사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성이 여진족이었는데 조선 사람처럼 인시성을 받게 된 거죠. 예.